국민운동본부 모든 총사령관이신 우리의 영웅, 우리의 대장 정광훈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밤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이 자리에 와 계시는 7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 구속이 될 뻔했는데 특별히 해외 동포 여러분들이 밤잠을 한 잠도 못 자고 꼬박 제가 되어준 일을 여러분들이 다 관찰하시려고 밤잠도 못 주무셨다는 말을 듣고 저는 여러분 때문에 울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저를 구속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되어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지금 좌파, 종북, 주사파 그리고 문재인 세력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과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무차별적으로 구속하려고 지금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한테 한 짓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던 것을 똑같이 저한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 저 좌파 빨갱이 종북단체 이런 시민단체들이 경찰에게 제보를 하더라고요. 정광훈 목사 문제 있다 제보를 해요. 그것도 한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단체가, 그것도 지역별로 뚝뚝 떨어져서 전라도 순천에서 또 고발을 하고 또 서울에서 고발하고 부산서 고발하고 하면은 경찰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우리가 내사를 한다, 정보 수집을 한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 그때부터 이 KBS, MBC, SBS, 종편, TV를 통하여 무차별적으로 선동을 하는데 이미 내가 과거에 죄를 다 저지른 것처럼 과거 완료형으로 방송들이 선동을 하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거와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마치 내가 무슨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국민들을 그렇게 세뇌를 시키더라고요. 언론들이. 앞으로 여러분 절대로 KBS 시청하지 마십시오. 전부 거짓말이요, 사기입니다, 사기. 근래 6개월 동안 저에 대한 보도한 KBS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째,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딱 되니까 한기총 대표회장이 공금을 횡령했다. 한기총에 있는 공금을, 자, 이거요 좌파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한기총 공금을 횡령했다 이렇게 고발하니까 KBS가 그걸 마치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완전히 나를 범죄인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해요. KBS 9시 뉴스에 일주일 동안을 때리더라고요. 미안하지만 우리 한기총은 좀 창피하지만은 공금을 횡령할 돈이 없어요. 한기총 안에 내가 좀 띄어먹을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기총은 지금 재정이 마이너스 1억 7천이에요. 마이너스 1억 7천. 그런데도 내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계속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오라고 수사를 하겠다고 이제 수사로 부르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자기들이 짜놓은 질문 내용을 약 150개 가까이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공금을 횡령했다는 말을 꺼낼 때까지 자꾸 반복해서 묻는 거야. 한기총의 재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모른다 할 수 없죠. 알고 있습니다. 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재정이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그거는 회비 내는 걸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그 횡령 재정 일부를 목사님이 혹시 동의 없이 쓴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마지막에 가서는 뭐냐, 횡령한 거 시인하시죠? 이 따위로 물어보는 거예요, 경찰들이. 야, 이 나쁜 놈의 자식들아, 대한민국이 아직 인민공화국이 안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인민공화국을 실현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그 다음에 어제 그저께 내가 경험한 것처럼 구속 이제 실질심사를 받게 해가지고 전 국민들 앞에 내가 무슨 큰 범죄인 것처럼 사건별로 이렇게 조져나가더라고요. 잘 들으십시오.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우리 애국 국민들이 여러분 하루 종일 저를 응원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저를 응원을 해야 될 것은 왜 그러냐? 저를 못 지키면 다음은 너야 너. 다음은 여러분들이 검찰에 불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원래 빨갱이들이 하는 수법이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근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다고요.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인류가 개발한 최초의 리틀보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그 원자탄이 히로시마에 터졌어요. 3일 후에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탄이 팡 터졌습니다. 36년 없었던 대한민국이 해방이 된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이 춤을 춘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딱 되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 우리나라에 그때에 일본군이 34만 명이 있어요. 34만 명. 몇 명이요? 그런데 이 일본이 원자탄을 맞은 것은 야전군 사령부, 일본 군대가 나가 있는 바깥에서 맞은 게 아니고 일본 본토에서 맞았기 때문에 실제로 전투를 하는 일본군 사령부 한국의 34만 명, 심양, 그때 만주지요. 만주. 저 극동공 사령부 만주에는 76만 명이 있었어요. 일본 군들이. 그 사람들은 원자탄을 안 맞아봤기 때문에, 본토가 맞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냐? 무슨 놈의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일본의 천황이, 자기 나라 천황이죠, 폭탄 하나 맞고 무슨 항복하는 게 어디 있어? 아니, 폭탄 하나 맞았어? 우리는 아직도 미국과 싸울 준비가 다 돼 있고 힘이 있는데 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냐 이거야. 그래서 바깥에 나가 있는 일본군 사령부가 자기 나라의 천황을 사실 죽이려고 했어요. 왜? 무슨 우리 대표가 저렇게 폭탄 하나 맞고 항복하냐 이거야. 왜? 원자탄을 안 맞아봤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일본군 사령부는. 그러나 이제 일본 본토의 천황은요, 메가드, 다그라스 메가드 앞에서 두 손 들고 그 미조리 함상에서 완전히 쥐새끼처럼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럼 언제는 신이야 이 자식아? 완전히 항복을 했습니다. 그때에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9월 6일 날입니다. 9월 6일 날. 며칠 날요? 자, 왜 들어왔느냐? 일본군이 본토에서는 항복했으나 일본 군대가 대한민국의 용산이 용산, 거기에 34만 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일본군을 그대로 놔두면 나갈 때 유부녀 성폭행하죠. 그리고 또 문화재 다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일본군들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하여 오키나와에는 미군이 1차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종북, 좌파, 주사파 이 빨갱이들은 사기를 치는데, 역사의 사기를 치는데 이 거짓말 한마디를 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특별히 30, 40대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빨갱이한테 사기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우리 좌우 다 같이 우리 악수하면서 해봐요. 자, 사기당하지 맙시다. 그럼 무슨 사기를 쳤느냐? 무슨 역사의 사기를 쳤냐? 내용이 이겁니다. 36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우리가 해방이 되면 그럼 우리끼리 잘 살게 놔두지 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한국에 왔냐 이거야.
모든 좌파 빨갱이들의 교과서가, 교회로 말하면 교리입니다. 교리가 이것을 전체적인 제목으로 해방전후사 인식이라 그래요. 해방전후사 인식. 이것이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 한양대학교 돌아가신 이영희, 서울대학교 백낙천, 이 모든 좌파, 종북, 그리고 이 주사파 교수들이 국민들을 다 속여먹었는데, 뭐라게 속여먹었냐? 아니, 해방이 됐으면 우리나라끼리 잘 살게 놔두지 왜 미군이 한국에 왔냐 이거야. 9월 5일 날 미군이 한국에 와가지고 남북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다 이거야. 그리고 미군이 왔기 때문에 6.25가 일어났다 이거야. 여기다가 젊은 애들을 뒤로 까무러치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때 미군이 한국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군대 안 가도 되는데 너희들은 군대 가게 된 거야. 일본은 군대 안 가, 미국도 군대 안 가. 자기가 지원하는 사람은 가게 돼. 근데 니들이 왜 군대 가기 싫은 군대를 왜 가게 된지 알아? 미군이 한국에 와서 일본군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일본을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을 식민지살이 시키고 있다 이거야. 자, 이게 거짓말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이 문장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나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1945년 9월 5일 날 오키나와에는 미군이 한국에 온 것은 일본군을 쫓아내고 일본군에 이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살이 시키려고 왔습니까? 왔어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동의한 사람이 없으나 지금 30대 40대 정교조 교육을 받은 우리나라 젊은 영혼들은 다 그것을 교리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교리처럼. 그래서 미제국주의는 나가라 이거야. 이게 북한의 교리입니다. 북한의 교리. 아니, 거짓말도 좀 될 만한 거짓말을 해야지. 미군이 한국에 와서 일본군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식민지살이를 계속 이어서 시키고 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나요? 동의할 수 있나요? 이렇게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약 70%의 30, 40대 젊은이들이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서 비닐 텐트를 쳐놓고 지금 6개월 동안 내가 문재인 저놈을 끌어내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보면 하루에 3팀, 4팀이 앞에 행진을 해가요. 민주노동당, 민노총, 그리고 전교조, 이석희, 이런 팀들이 날마다 데모하면서 지나가는데 앞에 프랭카드를 딱 들고 가는 제1구호가 뭐냐? 미군 철수인 거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에? 이래서 지금 이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검찰, 경찰, 기무사, 국정원, 언론, 법원 전체를 다 장악하고 심지어 우파 시민단체, 재향군인회, 고엽제, 경우회까지도 완전히 딱 틀어지고, 그래서 재향군인회가요 지금 이 애국운동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옛날에 나하고 같이 활동했던 고엽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30년 전에 박세직 장로님하고 애국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주력 부대가 어디였었냐? 재향군인의 고엽제 경우였습니다. 그때는 탄핵하기 전이니까. 그 사람들 지금 전혀 안 나와요. 왜? 문재인한테 딱 발톱에 딱 눌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 대표한테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대표님, 아니 그동안에 10년 전에 나하고 같이 나라 살리자고 시청 앞에 나와서 집회도 하고 데모도 하고 했는데 왜 요즘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하는 말 좀 들어봐요. 우리 며느리가 공무원이래. 우리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가 공무원에서 잘릴까 봐 그래서 자기는 못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사돈의 팔촌 안에 공무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 그 오늘 여러분 오신 분 여러분 실수로 오신 거예요. 여기에. 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요 사돈의 팔촌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내일 다 잘릴 겁니다. 이제 너 왜 여기에 갔냐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됐어. 여러분 잘리면 잘리고, 여러분 쫓겨나면 쫓겨날지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계속 애국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연속성으로 계속 해야겠더라고요. 한두 번 해서는 안 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학교 교사들 중에 정교조는 3만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만 명은 다 이것은 교총이라고 하는 정교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단체가 한국교총인데, 그들이요 지금 자기들끼리 교사들이 돈을 모아서 나한테 가져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자기들은 못 일어나서 겁나서 정교조한테 내가 앞장서서 목숨 걸고 일어나니까 이제 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뿐 아니라 지금 우리 청와대에서 우리가 광야교회에서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떤 분이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잠바를 입고 거기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이렇게 주고 그 밑에 와가지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간사들이 그 사람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대화를 했어. 뭐 하시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지금 현재 스카이대학에서, 스카이대학이 어디요? 서울대, 고대, 연대 셋 중에서 의과대학의 현직 교수야. 현직 교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자를 뒤집어 쓰고 광야교회를 섬기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기업인들이 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주에 베트남에서 기업하는 사람인데, 나라가 없는 내 기업이 무슨 필요가 있나 해서, 목사님 1차로 내가 돈 8천만 원을 붙일 테니까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고 나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사기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전부터도 의심을 많이 했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목숨 걸고 이 운동에 나오게 된 동기는, 문재인 씨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준비하시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내놓게 된 거야. 미국에 있는 펜스 부통령을 앞에다 불러놓고, 일본의 아베를 앞에다 불러놓고, 세계의 수상 그리고 세계의 왕들, 대표자들 다 앞에다 불러놓고 개망신을 시켜봤다. 개망신을. 뭐라고 했냐? 한번 직접 한번 들어봐요. 자, 문재인이가 무슨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은 누구냐? 대한민국의 간첩의 왕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간첩을 내가 가장 존경한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자고? 나는 죽이자 소리 안 했어요. 여기 난 대전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좋은 줄 알았더니 이 대전 사람들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니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자고? 죽이라고요? 나는 죽이면 또 깜빵 가니까 여러분이 죽이십시오.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그 후로부터 서독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다가 동백나무를 갖다 바치고 자기 부인을 통하여 참배를 시키고, 완전한 공산주의자인 조국이란 놈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여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굳히기 작업을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나와서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국민혁명이 일어남으로 조국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조국보다 더 센 추미애, 조국은요, 내 논문 다 읽어봤는데 논문의 제목부터 소련이죠. 소비에트 사회주의에 관한 연구 검토, 이게 조국의 논문 제목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를 만드느냐, 이게 조국의 석사학위 논문 내가 다 읽어봤어요. 거기에 한국 교회에 대한 난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없애야 됩니까? 누구를 없애야 돼? 누구를? 문재인과 주사파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 착각한 거야. 왜? 다 먹었다고 착각한 것이야.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은 완전히 아직도 넘어가지 않은 국민들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이 추미애는 뭐라고 주장했냐? 조국의 천배. 뭐냐?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개인이 가지면 안 되고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 이거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거? 이 사람을 지금 법무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반드시 이 추미애를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추미애, 너 말이야, 대한민국의 모든 땅을 국가가 가져야 된다면 너 재산부터 내놔 먼저. 맞지요? 근데 빨갱이 주사파 종북주의자들이 보면요, 요즘 돈은 지들이 다 가지고 있어. 사회주의를 하려면 니들 거부터 내놔야지. 맞지요? 맞지요? 그리고 지금 내년 4월, 올 4월 15일을 통하여 선거혁명을 통해서 지들이 200석을 만들어서 낮은 단계 연방제, 평화헌법을 개헌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의도가 의심이 아니라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확실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선거요? 선거는 선거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지금 여기 정치인들도 앞에 몇 분 와 계시는데 4월 15일 총선이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볼 때는요, 그거 선거요? 무슨 선거야? 선거는 그 인민공화국으로 가자는 선거를 하자는 얘기야? 이번에 총선에 나온 사람 중에는 야당인지 여당인지 주사파는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여러분들을 지금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제 국민들이 점점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보자 하니 끝이 없네. 보자 하니. 그리고 문재인 씨는요, 치매기가 온 게 거의 확실해요. 아니 1월 1일 날 보십시오.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서명하는데 2200년이라고 써놨어. 2200년. 아니 지금 오늘 시대가 2200년 1월 며칠입니까? 저런 인간이 대통령을 하니 뭐 되냐 말이야.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든지 트럼프를 만나러 가든지 또 치매기가 발동할까봐 비서들이 대화하는데 문장을 다 써줘가지고 A4 용지, 요즘 별명이 뭐냐면 A4라 그러더라고. A4 용지를 들고 트럼프하고 대화하는 거야. 대통령님, 그리고 또 한참 읽어봐야 돼. 이게 대통령인가 대통령이냐 말이야. 반드시 빨리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저 아차산에, 왜 아차산을 갔을까? 저 사람들은 행동하는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 아차산이 무슨 땅이냐? 그 워커힐 바로 뒷산에 있는 이것이 고려 유적지입니다. 고려 유적지. 다시 말해서 북한 고려가 남한을 먹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기 위해서 아차산에 가가지고 옷을 뭐 들고 갔느냐? 모택동 옷을 입고 가서 모택동 옷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모택동 옷을 입으면 되겠습니까? 이승만의 옷을 입어야지. 이승만의 옷을. 이와 같이 한반도는 1945년 8월 6일 날 원자탄이 터지자 우리 한반도는 두 가지의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뭐냐? 이승만을 선택할 것인가, 김일성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남한은 이승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운 4대 기둥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헌법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은 헌법 위에 권위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 국가 설립 이념입니다. 국가 설립 이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것을 완전히 깡그리 부정하고 문재인 씨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선포한 이승만의 대한민국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게 인간입니까? 저게 인간입니까? 빨리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북한을 가서 뭐라 그랬냐?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왔다고 안 하고 남쪽 정부의 대표로 왔다 그랬어. 자, 저거는요 탄핵이 아니라 문재인 이놈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탄핵도 너무 아까워.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집회하면서 이놈을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죽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이는 것도 너무 아까우니까 북한의 아우지 탄광에다 쳐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지 탄광. 문재인은 지금 북한 아우지 탄광을 갈 수 있는 조건을 완성했습니다. 입만 열면 떠들고 앉아서 입만 열면 말이야. 트럼프까지도 꼬시려고, 아베까지도 꼬시려고, 전 세계 수상들을 다 꼬시려고 시도를 했으나 북한으로 나라를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동의를 받으려고 별파강을 다 떨었으나 여러분, 트럼프가요 저처럼 말을 막말해서 그렇지 그 사람요 백전노장입니다. 백전노장. 뭐 북한에 김정은 보고 뭐 내 친구라 그러고 말이야, 내 친구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백전노장이에요. 백전노장. 절대 트럼프는 속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중동에 김정은이 있었습니다. 이란에 아주 사악한 놈. 그 놈을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무인기 드론을 하나 딱 보내가지고 모가지를 딱 잘라버렸습니다. 트럼프가. 그거 왜 안 잡합니까? 김정은 보고 보라고. 다음은 너야 이 자식아. 전쟁 필요 없어. 어느 밤중에 전쟁도 할 것 없어요. 그냥 군산 비행장에 있는 최신의 드론 한 각에 딱 날아가면 추석궁에 가서 김정은 모가지를 딱 잘라버린다니까. 딱 잘라버린다니까.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뻥만 치지 말고 빨리 그 드론 좀 한번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을 자유통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은 남한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소원일 뿐 아니라 북한에 있는 2,500만의 영혼들의 부르짖음입니다. 당신이 CIA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들어서 알겠지만 북한 주민들은 빨리 김정은의 모가지를 잘라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북한 아들이 장사정포를 통하여 우리에게 포를 쏴서 우리가 몇십만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것 때문에 안 한다면 우리는 죽어도 좋으니까 빨리 실현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확실합니까? 그래서 문재인은 하루라도 저 자리에 놔두면 대한민국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빨리 끌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제 말이 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 국가를 사기치는 게 어디 있냐면 국가를 절대로 문재인 너 맘대로 안 돼. 그러나 북한은 어떻게 선택했냐?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탄이 딱 터지니까 북한은 이승만을 선택 안 하고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네 가지를 그대로 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할 때 북한은 공산주의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할 때 그들은 사회 통제 경제를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친구 삼아서 한미동맹을 할 때 그들은 조중동맹을 했습니다. 중국과 친구를 삼았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입국론을 할 때에 왜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도에 미국에 가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으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기독교 나라인 거예요. 기독교 나라. 무슨 나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 길은 기독교 나라로 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을 딱 박아다 넣은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기독교 입국론 할 때 북한은 뭐 했냐? 주체 사상을 종교로 만들어서 전 국민들에게 김일성 교를 만들었어요. 김일성 교. 김일성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북한의 김일성을 이것을 신으로 섬기는 비극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북한이야 그렇게 하든 말든 문제는 남한에 있는 젊은이들이 북한 종교 주사파를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젊고 똑똑한 바로 30대 40대 애들이 주사파 종교를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아직도 주사파 종교에 넘어가 있는 30, 40대를 빨리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돌이키는 원리를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물러날 텐데, 이게 왜 거짓말이냐? 자 보십시오. 거짓말을 깨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만이 거짓말을 깰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한 주사파의 이론, 교과서, 교리. 자, 1948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다. 그거는 맞아요. 3일 후에 나가사키 원자탄 맞아요. 한반도에 36년 없었던 나라가 해방됐다 맞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끼리 잘 살게 놔두지, 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와서 나라를 두 개로 나눠 놓고 그리고 6.25를 익히고 지금도 왜 우리가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군대를 가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왜 사기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2006년 3월 1일 날, 자, 2006년 3월 1일 날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같은 3.1절 연설을 했어요. 자, 보십시오. 기가 막힌 거 이게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저들은 2006년 3월 1일 날요, 노무현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이거요, 아까 말한 그 문재인이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용산기지 이전이 결정되었다. 용산기지가 용산에서 평택으로 간다 이 말이요. 지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 자랑하는 거야. 몇 년이 지나면 용산기지는 우리 국민들,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반환될 것이다.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밤잠 못 잡니다 이거. 이런 말을 듣고 밤잠 자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도 잠이 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십시오. 반납. 보십시오. 간섭과 침략과 의존의 상징이던 그 용산기지가, 자, 이 주사파와 노무현과 문재인은 서울에 와 있는 용산기지 미군을 간섭과 침략과 의존의 상징인 그 용산기지가, 미군이 한국에 와 있는 것이 침략군으로 와 있나요? 침략군으로 와 있나요? 그런데 버젓이 일개 대통령이 이따위 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이따위 연설을. 그때 여러분들은 이 말이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모르고 지나가니까 점점 더 강도 높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반국가, 반헌법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깜빵으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간섭과 침략과 의존의 상징? 뭐라고? 이게 바로 뭔 뜻이냐? 일본군을 쫓아내고 미군이 한국에 와서 우리를 식민지살이를 계속시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거짓말인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왜 거짓말이냐 하면은 미군이 한국에 2번 왔어요. 2번. 몇 번 왔어요? 오늘 여기 추운 비가 오는 날씨에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본전을 빼고 가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말싸움하면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정교조한테 교육받은 애들은요, 목사님도 자기 자식을 못 이겨요.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처음 듣는 지식이 나중에 오는 지식을 지배한다고. 이게 연약함.
처음 듣는 말이 뒤에 듣는 말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말도 안 듣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주사파로부터, 거짓말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키가 있어요. 키 뭐냐? 미군이 한국에 한 번 온 게 아니야. 2번 왔어. 2번. 몇 번 왔어요? 근데 이걸 좌파 애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은 몰라요. 정교조들은 그걸 딱 감추고 가는 거예요. 딱 감추고. 처음 미군이 온 미군은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고 군복을 벗기고 일본으로 쫓아내기 위하여 첫 번째 미군이 왔어요. 그래서 하지 중장이 그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이양 온겸에 나라까지 세워주고 가야겠다 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어떤 나라를 세워주기를 원하냐? 첫째, 공산주의. 둘째, 사회주의. 셋째로 자유민주주의를 한번 표시해봐라 그랬더니 우리나라 국민들, 그때 대전은 아니고 서울 경기에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멍청했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세워달라고 표시한 사람들이 76%였어요. 76%. 몇 프로요? 그때 대전한테 물어봤으면 절대 그렇게 대답 안 할 텐데. 아이고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 또 접해요. 대전한테 물어봤으면 90% 나올 거예요. 90%. 90%. 그래가지고 하지 중장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럼 왜 우리 국민들이 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세워달라고 왜 했냐? 하지한테. 그때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글을 못 쓰는 국민들이 80%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못 쓰는 국민들이 전체 인구 중에 80%야.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제일 앞에 있는 거 동그라미 먼저 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7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초등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교육도 받았으면 이제는 국민들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이 국민들이 아직도 주사파가 뭔지를 모르고 있고, 아직도 문재인을 보는 눈이 아직도 국민들이 몰라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문재인을 쫄쫄 빠른 국민들이 있다면 인간으로서 그 사람은 완전히 폐륜합니다. 폐륜아. 맞지요? 그러니까 하지 중장이요, 그걸 보고 이승만한테 가서 그랬어. 야, 이승만 박사, 틀렸어. 너희 나라는 도와줄 희망이 없어. 필요 없는 나라야. 너 봐라,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세워달라고 80%가 말하는데 너 나하고 같이 미국으로 가자. 넌 프리스턴 대학의 박사니까 가서 교수 해먹고 살아도 좋지.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울면서 이승만 대통령도요 날 닮아가지고 욕을 잘해요. 내가 이승만 닮았는지 이승만 박사가 나 닮았는지 모르지만, 갈라면 너 혼자 가라 이 개자식아. 나는 한국에서 죽을 거야. 죽을 거야. 할렐루야. 이승만 대통령이 3개 미국의 대통령, 자 루스벨트 대통령, 그 다음에 또 트루만 대통령,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맞짱을 뜨는데, 이 미국의 대통령들도 멍청해가지고 한국을 북한에 자꾸 넘겨주려고 그러는 거야. 미국 대통령들이. 그때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상회담하면서 미국 대통령한테 뭐라고 욕한지 압니까? 이 고얀 놈의 새끼가, 이 고얀 놈의 새끼가, 아니 세계 최고의 대통령한테 그래 놓고 통역하는 사람한테 요거는 통역은 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이승만은요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력한 사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사신 여러분들은 이승만 때문에 여러분은 밥 먹고 산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의 혜택을 안 본 사람이 어디 있나요? 주사파도 빨갱이도 세상에 문재인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이승만의 덕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맞지요? 오늘도 보십시오. 이와 같은 좋은 시설에 한겨울에 세상에 추운 게 아니라 지금 나게 땀이 펄펄 나요. 왜? 온도를 높여놔가지고. 이와 같은 시설, 내가요 필리핀에 선교를 하러 갔더니 필리핀 사람들이 날 기죽이려고 자꾸 영어로 물어. 뭐라 그러냐? 목사님, 비행기 타고 올 때 비행장 어디서 썼습니까? 옛날에 김포 비행장에 탔지. 김포 비행장 그거 누가 진지 압니까? 물어. 필리핀 애들이. 우리가 지었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필리핀이 지어준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고. 그 다음에 계속 그놈들이요, 날 기죽이려고 또 물어봐. 장춘체육관 누가 지어준지 압니까? 그래. 장춘체육관 신동파 농구하는 슛, 골인 그거 하려고 우리가 지은 거지. 그러니까 필리핀이 장춘체육관 우리가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요, 우리는 인도 다음에 꼴찌 나라고 필리핀은 잘 사는 나라였었다고.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역전시켜서 세계 10위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이승만이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이승만 지지율을 한번 보십시오. 3%야, 3%. 건국 대통령을 3% 지지한다는 국민이 이 우주 가운데 있는 줄 압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전부 주사파들이 이승만을 떡칠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도울이요, 도울. 도울 이 자식이요, KBS에다 대놓고 애들한테 쓰레기통을 갖다 부었는데, 도울이 이승만에 대해서 한 말과 기독교에서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걸 누가 인간이라고 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자, 도울이 한 말 들어보세요. 기독교라는 게 말이죠,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 이 굉장히 문제거리예요. 이 골칫거리라고. 이 기독교라는 게 진짜 골치예요, 이게. 근데 왜 골칫거리냐면은, 자, 들어봐요. 기독교가 골칫거리입니까? 기독교가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런데 이 자식은요, 계속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기독교가 왜 문제인지 아느냐, 이 자식 떠들고 난리야. 이런 놈의 자식을 또 저 기장 측은 수요일에 있는 한신 기독 신학교에서 이놈을요 석자 교수로 모셔놨어. 석자 교수로 신학교에서. 그럼 돼, 안 돼? 돼요. 바로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깨끗한 애들을 쓰레기를 갖다 부어서 이승만 지지율을 물으면 애들이요, 저기 제주도에 가면은 평화공원이라는 공원을 만들었어. 이게 누가 만들었냐? 문재인이가 만들었어요. 정부 예산 1,000억을 타가지고, 그때의 야당 대표가 누구였었느냐? 박근혜였어, 박근혜. 박근혜도 멍청한 짓을 한 거야. 그런 법안을 다 박근혜가 야당 대표할 때 전부 동의를 다 해준 거야. 그래서 지금 깜빵 가 있다니까, 깜빵. 어휴. 그래가지고 제주도에다가 평화공원을 1,000억을 만들었는데, 그 평화공원에 있는 내용물이 뭐냐? 거기를 애들이 수학여행에 오면은 거기를 의무적으로 애들이 공부하게 돼 있어요. 수학여행 가면 무조건 거기 한 바퀴 돌아서 나올 때 독후감을 쓰라고 하면은 첫 마디가 뭐냐? 이승만 죽일 놈이라 그래. 100% 다 이승만 죽일 놈이라고 다 나오면서 막 이승만 저 새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써. 그 안에 내용물이 뭐기에? 이렇게 지금 문재인과 종북 세력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승만이라 그러면 목사들 중에도 그런 놈들이 있어요. 이승만 내가 말하면 나한테 그래. 이승만 말하지 마라. 왜? 독재자. 이승만이 독재자요? 이승만 대통령, 이건 내 시간 없어 설명 못해요. 이승만 대통령이요, 대통령을 3번 한 걸 가지고 이걸 3번 4번 한 걸 독재자 그러면, 미국 같은 민주주의 나라도 루스벨트가 대통령을 몇 번 했어요? 모르죠. 4번 했어요. 4번. 그것도 중간에 그만두고 한 게 이어서 4번 했어. 왜?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바꿀 수 없다. 미국 같은 민주주의 나라도 대통령을 4번 이어서 했다면 왜 루스벨트는 독재자라고 하지 않고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하냐 말이야. 이승만은 얼만큼 위대한 사람이냐? 6.25 전쟁 중에도 부산에 가서 대통령 선거를, 전쟁 중에 부산에서 선거를 해서 선거
이와 같은 민주주의자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뭐 3.15 부정선거 개뿔 같은 소리가 만졌어. 이승만은 그때 단독 후보야, 단독 후보. 4.19가 일어난 3.15 부정선거는 부통령 이기붕. 그 4.19의 주제가 뭐냐? 이승만 하야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뭐였었냐? 부통령 선거 세력을 해달라 이거였습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승만을 하야를 말할 수 있도록 그런 배짱이 없었던 거예요. 왜? 국가 설립자니까. 그런데 오늘날 와서 이승만을 독재자? 이래가지고 지금 도울 같은 이런 놈이요, 이승만의 무덤을 파서 한강에 던져야 된다 이따위로 강의했거든. 도울이가 이것도 한번 물어봐요.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허, 대전을 보니까 다 죽인 사람들만 모였어. 그리고 이 도울이가 이승만에 대해서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했는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 줄 알아? 어?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이 누군 줄 아냐고. 바로 저 황해도 사람인데, 안중근도 황해도 사람이에요. 안중근도 황해도 사람인데 이 사람도 황해도 사람이라고? 황해도 평산군 사람이거든. 평산군 마산면 대경리 사람인데, 능내동이라는 데 사람인데, 여기에 오메 하고 태어난 이놈이 문제라 이거야. 이게 전주 이시에다가 승룡이라고 그래서 승룡 용타고 저기 했다고, 이승룡이라고. 그러다 이 새끼가 하도 과거를 떨어지니까 늦게 성공하라고 이승만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 이름이 얘를 성공시켰을지 몰라. 한국에 돌아온 게 70살에 들어왔으니까. 이 새끼가 1900. 자, 그럼 이런 개자식이 이승만을 향하여, 그러면 도울이가 이게 동양철학자로서 하버드 대학의 박사거든. 그러면 내 도울한테 물어보겠어. 당신이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하버드 대학 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야, 이 돌대가리 도울아, 왜 대한민국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청소년들 속에 쓰레기통을 갖다 붓냐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국민들이요, 혁명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싹 청소해내야 됩니다. 싹 청소해내야 돼. 동의하십니까? 빨리 우리 국민들은, 전 국민들이 저항으로 일어서서, 그래서 고영주 변호사님이 추진하는 북한 이주법,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공산주의한테 다 박헌영한테 속아가지고 전 국민의 78%가 박헌영이 좋다고 떠드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천국에 다니며, 지금 요즘 내가 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다니면서 절대로 빨갱이는 안 돼, 공산주의는 안 돼, 여러분은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라, 나는 미국에서 이것만 연구하다 온 사람이야,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돼. 따라서 안 돼. 다시요, 안 돼. 두 번째로, 그래도 공산주의가 좋은 사람이라면 사상은 자유니까 니들이 원하는 나라가 있다. 어디야? 북한이다 이거야. 북한으로 가라요. 가라. 따라서 가. 다시요, 가. 이래 이승만 대통령이요, 북한으로 보내주려고 처자식 데리고 재산 다 정리해서 개성까지 열차로 다 실어다 줘서, 그때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이 몇 명 갔냐? 9만 명이 갔어요. 9만 명이. 서울대학 교수 절반이 갔어요. 그 사람들이 김일성 대학을 만드는 주체가 된 것이요. 세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전향하라지. 따라서 전향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라고. 다시요, 가. 세 번째가 뭐냐? 전향하라 그래도 안 하고, 북한으로 보내준다 그래도 안 가고, 한국에서 숨어서 계속 빨갱이 운동하는 놈들은, 그때 이승만은요, 백선엽과 백념을 딱 세워서 처단하는 거예요. 처단. 오늘날 대한민국의 우파 지도자들 중에 이승만 같은 사람이 없는 이유는 뭐냐?
이승만처럼 첫 번째는 전향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향하여 계속 설득해야죠. 지금 정강훈 목사가 너하라 TV를 만들어서 설득하는 것처럼. 동의하십니까? 어마어마한 국민들이요, 제 방송을 듣고 이제 알았다 그래. 이제 알았다고. 역사를 이제 알았다고.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라가 된지를 몰랐다는 거야. 그것도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별 3개, 4개 출신 장군님들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이 하는 이 역사 강의는 전 국민들이 다 듣게 해야 된다. 다 듣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래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설득하기를 바랍니다. 따라다 전향하라. 공산주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 따라서 안 돼. 그런데도 자꾸 공산주의를, 지금도 주사파 애들, 문재인 같은 놈들, 이런 놈들이 계속 공산주의를 하려고 한다면 니들이 좋아하는 북한놈 가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가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고영주 변호사님이 북한 이주법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올해 4월 15일 날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이 크게 이기면 바로 법을 결정시켜서 빨갱이를 좋아하는 놈들은 북한으로 다 보내는 북한 이주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싹 정리해야 돼. 그리고도 안 가고 전향 안 하는 놈들은 이승만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단해야 돼. 처단. 보수 우파 지도자들 중에 이승만 같이 처단을 할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승만과 박정희에 이어가는 3번째 지도자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저는 전국을 돌면서 오늘처럼 계속 국민 계몽운동을 할 테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쪽 편에서는 제가 눈에 가시요. 눈에 가시. 그래서 이번에 구속시키려고 실패하니까 또 5가지의 조사를 새로 하려고, 우리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사는 예배 시간에는 헌금을 가지고 불법 모금을 했다. 이것도 경찰서 나보고 조사받으러 오라 또 그래요. 내가 또 이렇게 강연하러 다니는 것을 이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해서 또 그거 또 오라 그래요. 5가지 조사를 새로 받으라 그러는데 거기를 조사받으러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지 마요. 그러면 걔들이 강제로 구인하러 올 텐데, 날 잡으러 올 텐데, 수갑 채우러 올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때는 대전이 다 뛰어 올라올래요? 진짜요? 정강훈 잡아가려면 나부터 잡아가라 그럴래요? 끝났다. 내가 보니까 이야, 대전 오기를 내가 잘했어. 신난다. 여러분, 그리하여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수 없습니다. 지키지 못한 자는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미국 때문에 공짜로 누렸어요. 공짜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대가 지불을 안 하고 미국 때문에 우리가 70년 동안 공짜로 누려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혜택을 본 국민들이. 그리고 시장 경제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미국 때문에 공짜로 얻어가지고 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야 될 필요성을 우파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고요.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도 대가 지불을 해야 돼. 대가 지불을. 지금 우리는 일부분의 대가 지불을 하고 있어요. 뭐냐? 토요일마다 이승만 광장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이게 그동안에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를 누린 대가를 공짜로 누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힘들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가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여기에는 어떤 이유도 소용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서 없어서 필요 없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불러볼래요? 그렇지, 한번 불러보자. 내 나이가 그렇지. 야야입니다.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엔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때만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애국하기 딱 좋은 나이다. 어느 날 꾸야 거울 속에 비춰진 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애국하기 딱 좋은 나이. 다시 한번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엔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애국하기 딱 좋은 나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우야 거울 속에 비춰진 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애국하기 딱 좋은 나이. 애국하기 딱 좋은 나이다. 아멘. 중에 나보다가 몸이 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애국운동 하지 마세요. 지금 나는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내가 작년에 세브란스에서 목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서 지금 내가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을 빨갱이한테 넘겨주고 하늘나라는 갈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건강 상태가 나보다가 더 나쁜 사람은 애국운동 안 해줘도 내가 봐주겠습니다. 그러나 나보다가 건강이 더 건강한 사람은, 애국운동에 안 나는 사람은 내가 빨갱이를 처결해가지고 여러분은 내가 처결해버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진짜요? 오랜 시간 끌 거 없어요. 이제 돌아오는 3.1절이 가까워졌는데 반드시 이 국민혁명은 대한민국의 기념사에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이게 공휴일이 된다니까, 공휴일이. 그런데 공휴일을 자꾸 여러 개 만들면 힘드니까 아예 3.1절 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문재인을 끌어내서, 동의하십니까? 새 판을 한번 짜봅시다. 그냥 놔뒀다가는요 큰일 나게 생겼어요. 큰일 나게 생겼어. 지금요 정강훈 목사와 함께 더불어 여의도에 가면요 이런 유행어가 있다 그래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지키고, 둘째는 정강훈 목사가 지키고, 세 번째는 윤석열이가 지킨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을 도려내려고 추미애가 윤석열을 바치고 있는 밑에 수사관들을 다 쳐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윤석열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님 자꾸 뭐 돌려서 가지 말고 뭐 울산시장 부정선거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문재인의 목에다가 칼을 꽂자고 하는데 돌리지 말고 바로 그냥 체포해버려. 바로 국민들이 있잖아.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있잖아요. 이제 내일 대구 가서 내가 하는 걸 또 한번 보시라고. 윤석열 경찰청이 전국이 다 일어나서 지금 또 1월 16일에 부산 가서 하는 거 한번 보시라고. 부산은요 최고의 시설에다가요 수만 명 들어가는 장소가 지금 예약돼 있고 지금 민중봉기가 일어났어요. 지금 또 며칠 후에는 저 서울의 가장 큰 장소인 일산의 그 뭐지
흰 택스도 예약 다 돼 있고 3.1 독립운동은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30만 목회자 여러분, 그동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구속됐다가 나오는 바람에 수없는 나의 반대편에 섰던 목사님들이 다 제 편으로 돌아와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젯밤에 장경동 목사도 대전의 장경 목사도 부흥회하다가 뛰어 올라와 가지고 형님이 대전 왔는데 내가 안 올 수가 없지 해서 밤늦게까지 나하고 함께 있다 갔고, 아멘.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다 전면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특별히 서울의 원로 중에 원로요 정말 국보급인 김동길 박사님이 내 아침에 구속영장 받으러 가는 길에 전화가 오셨어요. 전 목사, 기죽지 말고 담대히 다녀와. 내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내가 대신 할게.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번에 김동일 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토요일날 보셨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말로 투쟁의 대명사인 김진홍 목사님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정필도 목사님을 비롯하여 원로들이 지금 다 나온다고 지금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에 계신 목사님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동안에 외로웠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았고, 저 새끼가 저러다가 지가 대통령 하려고 저러지. 저는 메시아의 나라의 왕입니다. 시시한 땅의 대통령 나는 안 해요. 그런 거 저도 안 해. 그러면 그것만 못한 국회의원 하려고 그랬지. 여러분, 내가 국회의원 할 군번입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나는 정치 안 해요. 나는 오직 예수왕국 복음 통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저한테 힘이 되어주신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대전의 대표인 박정배 목사님이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